2025년 12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정말 요즘 시장 안개 속이죠. 비트코인은 10만 달러 앞에서 숨을 고르고 있고 S&P 500은 어디로 갈지 방향을 잃었고요. 네, 변동성이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보내주신 이 자료들을 보니까 다들 공통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더라고요. 내가 유튜브에서 배운 그 기술적 분석, 과연 지금도 먹힐까?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핵심이죠. 특히 참고하신 그 유튜브 영상의 전략, 그러니까 추세선이 깨지면 팔고 지지선에서 다시 사라 하는 건 정말 기술적 분석의 교과서 같은 이야기잖아요. 네, 정말 기본 중에 기본으로 배우는 거죠. 하지만 2025년 시장의 진짜 플레이어는 우리가 아니거든요. 거대한 자금을 굴리는 기관하고 또 알고리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과서라고 믿었던 그 전략이 사실은 그 플레이어들이 파놓은 함정일 수도 있다. 자료에서 계속 언급되는 유동성 함정이라는 게 바로 그 이야기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영상에서는 추세선이 깨지면 위험 신호니 즉시 손절하라고 아주 명쾌하게 가르치던데요. 그렇죠. 간단하고 명확하게 들리죠. 잠깐만요.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리스크 관리의 기본이라고 배웠는데 그게 기관들의 의도된 함정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합니다. 기관들은 그걸 여러 이름으로 불러요. 스탑펀팅이라고도 하고 유동성 스윕이라고도 하죠. 스탑펀팅, 유동성 수입. 네, 본질은 똑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매를 걸어놓은 그 가격대 있잖아요. 거기를 일부러 급습해서 헐값에 쏟아져 나오는 물량을 그냥 싹쓸이하는 겁니다. 와, 일부러 급습해서 싹쓸이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을 피하려고 설정한 안전장치가 오히려 그들의 먹잇감이 된다는 거네요. 이게 바로 자료에 나오는 베어 트랩의 실체군요. 맞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을 잡는 곰 덫인 거죠. 소름이 돋네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도 전략을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기관처럼 생각하는 거죠. 기관처럼 생각한다? 네,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오더 블록을 찾는 겁니다. 막연하게 이쯤이 지지선이겠지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면요? 기관의 대규모 주문이 체결되고 남은 흔적. 예를 들면 강한 상승 직전에 마지막 음봉 캔들 같은 그런 특정 지점을 찾는 거예요. 거기가 진짜 스마트 머니가 방어하려는 가격대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그냥 섬 전체를 뒤지는 게 아니라 보물이 묻혀 있을 만한 정확한 X 표시 지점을 찾는 거군요. 기관의 발자국을 추적하는 거네요. 그렇죠. 훨씬 정교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보면 거기서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 거대한 기관들도 결국은 거시경제, 즉 매크로라는 더 클 파도 위에서 서핑을 하는 것 아니냐, 이걸 결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요. 맞습니다. 기술적 분석만으로는 반쪽짜리 분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거시경제라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보고서에 아주 흥미로운 예시가 있었죠. 네, S&P 500이 666포인트라는 강력한 저항선 아래에 갇혀 있는데 이때 동시에 프랑스와 독일의 국채금리 스프레드를 보라고 조언합니다. 잠시만요. 미국 증시를 보는데 갑자기 유럽의 채권이라니요? 이건 정말 예상 밖의 연결인데요. 이게 바로 기관들이 보는 세상입니다. 만약 이 스프레드가 85bp 이상으로 벌어진다면 그건 유로존의 시스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신호거든요. 유로존의 위기 신호. 그러면 안전자산인 달러가 급격히 강해지겠죠. 그리고 강달러는 곧바로 미국 증시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요. 차트 위에서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시장을 누르는 겁니다. 와, 정말 흥미롭네요. 유럽 채권 시장의 불안이 달러라는 파이프라인을 타고 곧장 월스트리트의 문을 두드리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핵심은 차트 안에서만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시야를 넓혀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서요. 보고서가 최종적으로 제시하는 비트코인 유동성 수입 역추세 전략. 이걸 우리도 한번 써볼 수 있도록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비트코인의 단기 지지선이 92,000달러라고 가정해 봅시다. 네, 92,000달러. 기존 방식이라면 이 가격이 깨지는 순간 바로 매도해야겠죠? 하지만 우리는 기다립니다. 가격이 의도적으로 92,000달러 아래로 급락했다가 다시 그 위로 빠르게 회복하는 순간이 있어요. 다시 회복하는 순간이요? 네, 리클레임 한다고 하죠. 그걸 확인하고 바로 그 시점에 매수하는 겁니다.
기관들이 개인 물량을 털어내고 본격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그 파동의 초입에 함께 올라타는 전략이죠. 결국 오늘의 딥다이브 핵심은 차트라는 그림만 보지 말고 그 그림을 그리는 화가의 손, 즉 유동성의 흐름과 그 화가가 서 있는 땅인 매크로의 상황을 함께 읽어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차트는 뉴스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격언처럼요. 진짜 움직임을 만드는 본질을 꿰뚫어 봐야 합니다. 당신이 혼자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보고서 마지막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기술주에 대거 투자하면서 원화 약세가 심화되고 이게 역설적으로 시장 전체의 고점 신호일 수 있다는 분석이었죠.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모두가 한 방향을 바라볼 때 당신은 그곳에서 강력한 추세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대한 반전을 위해 에너지가 응축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